다이어트를 한다고 식단을 바꿨는데 오히려 살이 찐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식단을 제대로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살이 쪘더라고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들보다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덜 움직일 수 있는 다이어트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맛있는 고기를 마음껏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면 어렵다고 느꼈던 다이어트도 쉬워질 것 같아요. 이 다이어트의 이름은 키토제닉 다이어트인데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식단을 바꿨는데 오히려 살이 찔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들에 탄수화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50g의 순탄수화물을 채우려면 채소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흰쌀밥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100g 기준으로 채소의 순탄수화물 함량입니다. 브로콜리 100g당 약 4g, 시금치 100g당 약 1.4g, 애호박 100g당 약 3g, 양배추 100g당 약 3.5g, 100g 기준으로 밥의 순탄수화물 함량입니다. 흰쌀밥 100g당 약 28g, 50g을 기준으로 채소와 흰쌀밥을 비교했습니다. 채소로 50g의 순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싶다면 브로콜리는 약 1.25kg, 시금치는 3.6kg, 애호박은 약 1.7kg, 양배추는 약 1.4kg, 흰쌀밥으로 50g의 순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싶다면 밥은 약 178g, 3분의 2 공기만 드시면 됩니다. 50g 이하의 순탄수화물을 채소로 섭취하고 싶다면 굉장히 많은 양의 채소를 먹어야 합니다. 채소인 브로콜리를 1.25kg 정도 먹어야 50g의 순탄수화물을 만족하는 반면에 흰쌀밥 3분의 2 공기만 먹어도 50g의 순탄수화물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채소는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이 적습니다. 그래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실 때 채소를 많이 먹어도 탄수화물 섭취량이 크게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을 제한하는 키토제닉 다이어트에서 채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할 때 식단을 어떻게 할지 참 고민이 많은데요. 집에서 먹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밖에서는 뭘 먹어야 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기, 샐러드, 저탄수화물 빵 또는 디저트, 무설탕 제품 등등 다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드실 겁니다. 이렇게 식단을 챙겨도 살이 찌더라고요. 하나씩 문제점과 해결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샐러드를 드실 때 그냥 먹으면 풀맛이 진하게 나서 드레싱을 뿌리잖아요. 샐러드는 정말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지만 시중에서 판매하는 드레싱 때문에 살이 찌더라고요. 시중에 판매되는 드레싱은 설탕이 들어있어요. 드레싱 한 큰술에 최대 5g 이상의 설탕이 들어가는데요. 드레싱 한 큰술에 각설탕 1.5개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고기를 먹는데 그냥 먹으면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싶어서 양념이나 소스를 뿌리는데 이게 또 살찌는 원인이 됩니다. 밖에서 먹는 양념된 고기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간장, 설탕, 시럽 등 다양한 소스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념된 고기를 먹으면 소스에만 10에서 20g 이상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저탄수화물 빵과 디저트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부 제품에 설탕이 많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통 5에서 15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설탕에 들어있는 제품에 비해서 덜 찔 수는 있습니다. 무설탕 제품은 설탕 대신 다른 감미료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무설탕 제품을 많이 드시면 살이 찝니다. 연예인부터 많은 분들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선호하는데요. 다른 다이어트에 비해 살이 빨리 빠지고 고지방식이라 포만감이 오래가고 탄수화물을 제한해서 그렐린 같은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식욕을 억제해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평소에 잘 안 쓰이는 케톤을 사용해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인데요. 핵심은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모자랄 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물질이 케톤입니다. 평소에는 당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케톤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없을 정도 제한된다면 다량의 케톤이 만들어지고 탄수화물 대신 대체 에너지원이 됩니다. 많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중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다른 다이어트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저탄수화물과 함께 고지방식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탄고지라고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의 줄임말입니다. 실행 방법은 식단에서 탄단지의 비율을 맞춰주면 됩니다. 지방이 60에서 70%, 단백질이 20에서 30%, 탄수화물이 10% 이하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지방을 많이 분해할수록 케톤이 많이 쌓이는데 이것이 케톤시스 상태입니다. 케톤시스 상태를 빠르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의 몸이 한번 변하지 않는데요. 보통 탄수화물을 하루에 50g 이하로 엄격히 제한해도 케톤시스가 될 때까지 3에서 4일 정도 걸립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탄수화물을 전혀 안 드시는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탄수에 가까울 정도로 극도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살을 빼는 건데 무탄수를 할수록 몸이 많이 상합니다. 우리의 뇌는 탄수화물의 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요.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한다면 머리가 무겁고 두통, 우울함, 피로, 배고픔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탄수화물은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저는 평생 살을 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매년 몸이 불어나기만 했거든요. 83kg 정도 살이 찌니 문제들이 생겼어요.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어떤 날은 무릎이 시큰거리고 잘 때 숨이 안 쉬어져서 깰 정도로 살이 많이 찌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조금씩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유튜브가 유행하기 4, 5년 전이라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변에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도 없었어요. 책을 읽고 정리해서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었죠.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이게 맞나? 매번 확신 없이 의심만 했어요. 저는 2년 동안 28kg를 뺐는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다이어트를 할 때 쉬운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시는 것이 습관이 되신다면 어떤 다이어트를 하시더라도 살 빼기 정말 쉬워질 겁니다. 여기까지 채소로 순탄수화물을 섭취하려면 얼마나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살을 빼기 위해서 식사할 때 채소와 함께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식탁에 채소가 늘고 설탕이 줄어들수록 건강하게 살을 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련된 영상들을 올릴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료 인바디 계산기를 받고 싶거나 혼자서 다이어트하기 어려워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클릭해서 연락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